2000년대 접어들면서 다른 주요 암과 비교할 때 갑상선암 유병률은 급격히 높아졌다. 해마다 증가율이 20%가 넘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두드러지게 많았던 수치. 당시 영국이나 일본과 비교해서 15배 정도 많았고 초음파 검사를 많이 했던 미국에 비해서도 4배 정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은 과잉 진단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과잉 진단만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큰 이유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뭐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는 초음파 진단이 늘어난 게 가장 큰 원인이었죠. 2014년 뉴욕타임즈와 같은 해외 언론에서도 이런 현상에 주목했다. 그들은 한국에서 갑상선암이 급증한 원인이 가장 흔한 미세유두암까지 지나치게 찾아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초기의 작은 암에 대한 과도한 진단이 한국의 갑상선암 유병률을 높인 이유라는 것이다. 갑상선암 진단의 증가는 당연히 수술 증가로 이어졌다. 암이라는 통보를 받으면 환자들은 심리적으로 수술을 미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언론 매체에서 일제히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통계 자료 중에 의혹을 더하는 자료들이 제시됐다. 한국과 영국의 갑상선암을 비교하는 자료도 그중 하나. 인구가 1,300만 명이나 적지만 갑상선암 환자 발생 수는 14배가 많고 그럼에도 갑상선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서로 비슷하게 적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단순 비교에서는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주의해야 한다. 보통 진단에서 사망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년에서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진단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반영된 사망률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실제적으로 늘어난 갑상선암의 대부분은 1cm 이하의 미세 갑상선암이기 때문에 사망률 자체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4월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주도한 위원회에서 피포성 소포 변형이라는 갑상선암 일종을 비침습적 소포 모양의 종양이라고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미국 갑상선암의 10에서 20%에 해당하던 암이 더 이상 암이 아닌 양성 종양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국내 여론도 다시 달아올랐다. 하지만 우리와 크게 관련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 그런 발표가 있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병리학자 여러 병리 갑상선 전문 병리 선생님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있는 갑상선 암의 전수 조사를 또 다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영향을 받을 거는 전체 갑상선 암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이제 없는 거고요. KBS